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설혜자입니다. 어느새 또 2월 15일입니다. 벌써 이제 2월 달도 이제 반 지나가기 때문에 금방 휙 지나간 다음에 3월 달이 올 겁니다. 3월 달. 이제 3월 달 기대되죠? 따뜻한 봄이 오는 3월 달. 춘 3월에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또 일들이 벌어질지 상당히 궁금해지죠. 제가 볼 때는 기쁜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천회장은 항상 긍정주의자, 여러분들의 희망 고문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희망 고문에 덜 쩔어 있는 분들이 있어. 확실하게 쩔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쩔게 만들 테니까 같이 갑시다. 우리 희망을 품고 원하는 목표대로 원하는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뚜벅이가 되는 거야. 같이 하나씩 가게 좀 좋겠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사랑 잘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진 않아더라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천혜장한테 뭐 항상 뭐 마음이나 뭐든지 이렇게 챙겨주신 분들은 제가 잊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잘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뭐 텔레파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통합니다. 기가 통하는 거야. 뭐 하여튼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제가 또 소망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항상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뭔가 이게 조언이 필요해요. 저는 이게 요즘 이런 글을 봤어요. 힘들어하는 우리 박수홍 씨한테 그 유재석이 건넨 딱 하나의 조언이 있더라고. 그 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이 가족 간의 문제로 그냥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그 박수홍한테 유재석은 매일같이 전화를 했는가 봐요. 전화를 해가지고 딱 한 가지의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의 조언. 무엇이냐면은 나가서 운동해. 나가서 운동해. 이야기를 한가 봐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이 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왜 그럴까요? 나가서 운동해. 이 몸이 아프면은 우울해지더라고. 우울해지고 가만히 있을수록 이 마음이 가라앉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가서 뭐라도 움직이는 거야, 자꾸. 응? 움직여야 한다. 이 체력이 강한 사람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오더라도 이 버텨낼 그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가 있지만은 이 체력이 약한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그 이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이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 나가서 산책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 체력을 키우는 것 또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무조건 나가야 돼. 나갑시다. 여러분도 저도 모르고 나가야 돼요. 뛰어야 돼.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무브 해야 돼. 무브. 움직여야 합니다. 체력이 강해질수록 그 마음의 아픔은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천회장도 한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미친 듯이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 아픔의 고통과 괴로움을 운동으로서 떨쳐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한테 유재석이 한 말이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겪어본 저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고 얘기하면은 공감이 안 올 텐데 본인은 또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야. 지금 당장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춥다. 추우면은 어디 헬스장이라도 끊어가지고 다니십시오. 하여튼 봄 되면은 여러분들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알겠죠? 이어서 또 삼성자 이야기를 한번 신나게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출석은 댓글로써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찐팬 가입해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리 개숙이 언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우리 김미자님이죠. 김미자 우리 미자 언니 같은데
보니까 그 찐팬에서 천만 찐팬에서 천만 천사로 업그레이드 하셨네요. 멤버십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기회 되시면은 많은 분들이 찐팬으로 멤버십 가입하셔서 차례장과 같이 한번 가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냥 커피 한 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자회사인 그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차입을 합니다. 20조 원. 20조 원을 차입을 했는데, 은행권이 아닌 그 계열사로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자금을 빌린 거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경기 불황에 따른 실적 한파가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정된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긴급히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는 겁니다. 삼성은 14일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운영 자금 확보 목적으로 20조 원을 차입을 했어요. 20조 원. 이 차입 유형을 보니까 장기 차입금이면서 그 계약 체결은 16일, 차입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5년 8월 16일까지인 것 같아요. 이자율은 4.6%,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해가지고 이미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그 지난해 3, 4분기 기준을 했을 때 129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는 2026년까지 450조 정도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경기 침체랑 고물가 등에 따른 그 실적이 악화되고 비용 상승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자금줄이 좀 얼어붙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 상당 부분을 영업 활동으로 조달해야 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지난해 4,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61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95%나 감소를 했어요.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 4조 원대 그친 것은 2014년 3, 4분기 이후 8년의 만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삼성은 그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인데 이 조달한 금액은 대부분 반도체 그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해 삼성의 그 시설 투자액이 53조 1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를 현재 기록을 했고 이 중에 90%가 넘는 47조 9천억 원이 반도체 투자에 쓰인다고 합니다. 삼성 측은 향후 반도체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여유 현금이 이제 생기면은 이번 차입금을 조기 상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지금 개미들이 좀 장난이 아니에요. 현재 국민주가 되는 우리 삼성전자의 그 주주 10명 중 6명이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수익 구간. 벌써 수익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고 삼성전자 주가가 한 5만 원의 벽에 위협받다 보니까 증시를 떠날 듯 하던 개미들이 일단 소위 물타기 투자 전략을 끈기 있게 실행을 했어. 그래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의 지난해 순매수 1등 종목이 삼성인데 이런 추세적인 하락장에도 소액 주주 수가 60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 증권가는 지금 보니까 업황 반등이 예상되는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1월이죠. 1월 그 이후 삼성전자의 그 매물대를 분석을 했는가 봐요. 그 매물 58.56%가 현재 주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지난해 이후 삼성전자를 사들인 주주 10명 중 6명가량이 수익권에 들어선 셈이고, 매물대는 해당 주가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거래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달 0.48% 상승한 63,2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개인들이 하락장을 이제 삼성전자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현재 극단적으로 계좌에 담은 것이 수익의 비결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지난해 삼성을 16조 한 700억 정도로 순매수했고 21년 31조 2239억 정도 사들인 것에 비하니까 투자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한국 증시의 대장주에 대한 믿음과 배팅은 지속됐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삼성에 대한 투자 열기는 소액 주주 규모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 기준 삼성의 전체 주주 수가 601만 4,850명, 와, 600명 돌파했어요.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100여 곳이라고 됩니다. 100여 곳. 21년 말 506만 명에서 95만 명가량 증가했는데 개인들 계속 증가하네. 2019년 말 56만여 명에 불과했던 삼성의 소액 주주가 600만 명 시대를 맞으면서
3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를 한 겁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가격에서 형성된 매물대 비중이 33.6%고 10명 중 3명만 수익권에 있다는 이야기고, 하이닉스는 12만 원 이상의 가격에서도 이 18%가 넘는 매물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개인들 투자자는 10명 중 2명가량이 12만 원 이상의 평단가를 기록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데, 개미들이 하이닉스를 추가로 더 사지는 않아서 평단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융정보업체 FN가에도 보니까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적자 전망치가 7조 5천억으로 집계됐어요. 추후 개미들이 매매 동향은 자금력이 그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들은 삼성뿐 아니라 증시 전체에 대해서 단기 등락에 따라 저점 매수와 차익 실현을 반복하고 있고, 삼성전자 투자정보팀도 그래요. 자금 여유가 있는 투자자는 외국인처럼 오랜 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겠지만은, 당장 이 고금리의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할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증권가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공급 조절에 나서면서 수급 정상화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있는 이유 같아요. 이렇게 수급 개선 조짐이 나타나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 주가는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될 수 있어 비중을 늘리라는 조언이 있고요. 일단 1월에 이어서 이달 10일까지 반도체 장비 수입액은 전년 대비 30% 수준에 머물고 있고, 뚜렷한 추세를 확정한 단계는 아닌데 3월까지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면은 유의미한 공급 조절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보니까 사람 눈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최대 유효 화소수가 5억 7,600만 화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할 겁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같아요. 이경호 삼성전자 시스템 LS 학부의 상무 같아요. 상무. 삼성전자 갤럭시 S23에 들어간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iSocial HP2를 개발한 이경호 삼성전자 시스템 LS 학부 센서 사업팀 상무인데, 삼성은 이날 반도체 뉴스룸에 이 상무의 인터뷰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iSocial HP2는 0.6 마이크로미터죠. 이 크기의 픽셀 2억 개로 구성된 이미지 센서인데, 갤럭시 S23에 적용된 사람으로 치면은 시각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이 100m 떨어진 그 운동선수의 얼굴을 100배 확대하는 거죠. 확대해가지고 카메라 촬영해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의 핵심 기술은 픽셀 미세화로 꼽혀요. 그래서 이 상무가 삼성전자가 역대 출시한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듀얼 버티컬 트랜스퍼 게이트라는 그런 신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미세한 픽셀 하나하나에 담을 수 있는 전자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고 선명하게 기록하도록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삼성은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무는 모바일이나 차량용 이미지 센서 외에도 가상현실, 그런 AR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초고화소 신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삼성전자 아주 훌륭한 기업이야. 삼성은 오는 3월 15일에 경기도 그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제54기 정기 주주총회를 합니다. 개최를 한다고 14일 공시를 했고요. 이번 주총회 보니까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보수한도 그 승인의 그 안건 등이 상정될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주총에서는 한종희 부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서 재선임 여부를 결정한 것 같고, 이재용 회장의 그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미뤄질 것 같아요.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인 2016년 그 10월에 사내이사로 선임됐는데, 2019년 10월 임기 만료 후 미등기 임원으로 나와 있어요. 미등기. 이 회장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 초 등기이사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성은 지난 2020년부터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주주들은 3월 5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십시오.
주주들은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에 소집 공고와 의안별 그 상세 내역 등을 확인을 해가지고 의안별로 투표 행사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뭐 못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삼성과 TSMC 등 그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차세대 이제 패키징 쪽에 이제 기술 확보에 주력을 한 것 같아요. 차세대 패키징. 이 패키징은 뭐냐, 그 칩을 전자기기에 부착 가능하도록 그 상태로 만드는 것 같은데, 현재 요즘 AI 반도체를 미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각종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기판에 담는 기술이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에 보니까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시장 규모가 21년 27억 4천만 달러에서 27년에는 78억 7천만 달러로 성장할 거래요. 연평균 한 19% 정도? 19% 정도의 가파른 성장세. 이게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뭐 IP, 뭐 팹립스, 파운드리 등의 전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뒤에 후공정인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 완성이 됩니다. 그간의 반도체 업체들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척도는 전공정이 꼽혔는데, 하지만 최근에 패키징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 간의 그 미세 공정 경쟁이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난제라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특히 최근에는 구글이나 애플 등 독자 칩을 개발하는 글로벌 그 IT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고객사 주문에 맞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첨단 패키징 역량이 중요해진 거죠. 이 반도체 업체들이 이 패키징과 관련해서 R&D를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예요. 삼성은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서 DS 부분 내 그 사업 조직인 AVP (Advanced Packaging) 팀을 신설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 AVP 팀은 첨단 패키징 관련 기술력 확보하고 개발, 양산, 테스트, 운영 등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삼성은 현재 로직 칩과 HBM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한 2.5D 패키징 기술, 그리고 아이큐브하고 여러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는 3D 패키지 기술인 X큐브 등을 주력으로 첨단 패키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패키징 기술에서 가장 앞선 업체는 TSMC라고 하네요. 10년 전부터 세계 1위 후공정 업체인 대만 ASE 그룹하고 현지 업체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가지고 현재 방대한 후공정 생태계를 구축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 만든 겁니다. 최근에 일본 그 스쿠바시에 후공정 전문 연구개발 시설을 짓는 등 해외 거점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도 이제 후공정 쪽에 신경을 써야 돼 해가지고 빨리 TSMC 따라잡아야 합니다. 초격차로 해, 초격차. 삼성전자 잘 자라는 게 초격차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소식은 여기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좀 행복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말한 것처럼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 나가서 뭐 뛰든지 걷든지 몸을 막 움직여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정신 상태라도 멘탈이라도 확실하게 만들자,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